나치 생체 실험. 얼마 안가 술기운과 약기운에 동시적인 작용이 무너져버린 치현은 술집 소파에 가로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난 이경도와 마치 처음부터 동행이었던 양 둘이서 치현을 들쳐업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2개뿐인 일제 스포츠카의 뒷좌석에 180cm나 되는 치현의 늘어진 몸을 우겨 넣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분명 실행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하지만 경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좋았고 결국 우리 셋은 스포츠카에 몸을 실은 채 비밀리에 빌려두었던 도심 외곽의 텅 빈 건물 지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치현이 약기운에서 깨어난 것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지나서였다. 솔직히 난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과다 복용으로 그가 골로 간 건 아닌가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말라 비틀어진 입을 다시며 물을 찾았다. 내가 컵을 입에 가져다 물을 마시게 해줄 때까지도 그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멀쩡한 두 손을 놔두고 누군가 갖다주는 컵의 물을 입으로 받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의심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도 오래 가진 않았다.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몸이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눈앞에 낯선 남자와 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갑자기 흥분하며 고함을 쳐대기 시작했다. 평소에 그였다면 차마 입에 담지도 않았을 험한 욕들이 쏟아져 나왔고 얼굴 또한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졌다.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 말 않고 지켜보면서 나는 진정 이런 인간에게 내가 반했었단 말인가라며 내심 또다시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지만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시각적인 증거들이 필요했다. 난 그와 교제 기간 중 써댔던 나의 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우리의 화려한 지난 날을 상기시켰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선물들, 그리고 몸동작 하나하나를 다시 되새기며 난 그로 하여금 내가 우리의 사랑을 진실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 뒤에는 우리의 아이에 대한 나의 죄책감과 그의 행동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죽은 아이가 가졌을지도 모를 공포와 고통을 상기시켰다. 수많은 비디오 자료들을 그의 눈앞에서 틀어댔고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그의 앞에서 나는 시련과 낙태로 미쳐버린 여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그의 태도는 슬슬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납치 사실에 대한 분노와 어이없음은 점점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변해갔고 나의 이상한 행동과 그런 내 옆에서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경도의 모습은 그런 그의 불안을 하루하루 증폭시켜 나갔다. 그렇게 4일째가 되던 날, 난 드디어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다. 나에게 더 이상 김치현이란 남자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켰고 또한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나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더욱 부각시켰다. 솔직히 그 부분만은 연기가 아니었다. 내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죽은 생명에 대한 나의 죄책감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곧이어 나는 준비해온 소도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목공소에서 특별히 주문해 제작한 테이블이 먼저 놓여졌다. 접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목재 테이블은 매우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사람 한 명이 그 위에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넓이였다. 그 한쪽 끝에는 목을 놓을 수 있게끔 받침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부품으로 그 받침에 목을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그 위에 나는 두 번째 도구를 올려놓았다. 며칠 전 게시장에서 사온 어린아이 크기만한 잡종개였다. 마취제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파동되는 개는 경도의 손에 들린 채 목재 테이블 위에 놓여졌다. 경도는 목받침에 개의 목을 올려놓고 고정시킨 뒤에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 준비물을 가져왔다. 길이 1m 정도의 일본도. 그것은 한때 나의 아버지가 취미삼아 수집하던 컬렉션 중 하나였다. 실제로 일본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칼의 날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어서 조금 무거운 종이는 그 위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베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경도는 학생 시절 1년 정도 검도를 배운 적이 있었다. 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여러모로 쓸모있는 이 남자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 감사를 하고 싶을 정도였다. 하여간 경도는 어디선가 한 잔 마시고 온 듯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일본도를 빼어든 채 치연 앞에 섰다. 그리고는 치연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개의 목 부위의 털을 전동 바리깡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치연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와 경도는 그런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개의 목에 있는 털들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고 살색의 개 가죽이 드러난 채로 개의 숨소리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도는 천천히 그런 개 앞에서 양손으로 부여잡은 일본도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기합. 개의 목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칼날과 경도의 기합이 합쳐지면서 개의 목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몸에서 떨어져 나왔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절단면에서 피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했다.